안녕하세요. 아줌마의 책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작 소설 한 권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에 출간된 박서련 작가의 장편소설 마르타의 일입니다.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사고요. 박서련 소설가는 제가 이전에 리뷰한 적이 있었고 또 리뷰하면서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채곡녀 강주룡의 작가입니다. 그 작가의 신작 소설 마르타의 일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요. 도서 관련 블로그나 그리고 도서 앱을 매일 들락거리다가 이제 신작 소설에 관한 그런 소개 그런 글을 보고서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읽게 되었고 박서련이라는 작가의 이름에 제가 거는 기대가 있었어요. 채곡녀 강주룡을 워낙 재미있게 읽어서 그 다음 작품은 어떤 게 나올까 내심 기대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반갑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다 읽고 이제 리뷰를 하기 직전이라 아주 간단한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채곡녀 강주룡 같은 경우는 시대물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강주룡이라는 사람 자체가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배경도 공간적인 배경도 북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됐던 언어라던가 모든 게 좀 새롭고 또 낯설기도 하고 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공부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장이 정말 통통 튀어서 정말 좋았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 마르타의 일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역시 좋은 거는 똑같습니다. 시대물을 쓰는 사람이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 책 마르타의 일은 소재 자체가 우리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시대도 현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공간적 배경이 그 이전 작품과는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캐릭터의 힘입니다. 저는 이 책 마르타의 일에 나오는 주인공 임수아라는 캐릭터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줄거리를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하긴 할 건데요. 줄거리만 들으면 이 임수아라는 인물이 좀 이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인물을 좋아해서 그래서 어떤 인물이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줄거리 소개와 함께 이제 제가 리뷰를 간단하게나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임수아라는 사람의 동생 임경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시작 부분을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의 제목은 경아입니다. 무슨 상관이야? 너나 잘해. 답장은 오지 않았다. 확인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경찰한테서 전화를 받고 나서 메시지 탭을 다시 열어보니 그랬다. 10시 59분에 보낸 메시지 2개에 나란히 미확인 표시가 남아 있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이 나여서 내게 제일 먼저 연락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자연스레 나머지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 몫이 되었다. 엄마, 뭘 하는 중이었는지 엄마는 첫 통화 연결음이 시작되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웬일이냐는 말에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진 다음 입을 열었다. 경아가 병원에 있대.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아침 첫 소변을 보려고 앉았는데 배 아래 묵직한 느낌만 들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처럼. 목 가운데에 뭐가 걸린 것처럼 당기고 아프기는 한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다. 수학이 넘어 엄마가 울기 시작하자 곧 목의 아픔도 가라앉았다. 일단 병원에서 만나자. 나도 지금 출발할게. 엄마, 엄마.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진정하지 않아서 그냥 끊었다. 경찰이 알려준 병원 주소를 찍어 엄마에게 보냈다. 아빠한테는 엄마가 전해달라는 말을 덧붙여. 가족이 다 모이는 건 거의 3개월 만의 일이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빨래를 2주치씩 모아 집에 가곤 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면 생활비를 줄일 게 뻔해서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비 덕에 코인 세탁방에서 빨래할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집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 생각난 김에 매니저에게 내일 출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화가 왔다. 자매면 반개가족인가? 회사에서 이틀까지는 유급 휴가로 쳐줄 거야. 제 동생 아직 안 죽었는데요? 지하철 소음 때문에 목소리가 크게 나갔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네, 제가 한 페이지하고 조금 더 넘게 읽었는데요. 이 책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네, 주인공이 이제 동생이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 이제 동생이 숨진 뒤입니다. 동생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이제 탄을 피운 그런 좀 전형적인 자살 방법이죠. 그렇게 보이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전에 경찰이 수아에게, 그러니까 주인공의 이름이 임수아인데요. 이제 수아에게 경아의 유류품이라고 하면서 이제 핸드폰 하나를 줍니다.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 좀 정신이 없는 와중인데 동생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한 통이 와요. 부재중 전화가 이제 와 있는데 이름이 이제 그 화면에 뜬 이름이 이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뭐 들어본 이름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화가 왔나 보다 이러고 나서 이제 상을 치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는 수아라는 캐릭터가 수아라는 캐릭터가 동생이 죽어서 막 슬퍼하고 막 그런 쪽으로만 막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해서 이 수아라는 사람, 이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막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고시원으로 막 가요. 그러니까 이 수아라는 캐릭터는 영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나와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방으로 막 가서 컴퓨터에다가 그 동생의 경아의 휴대폰 내용을 이제 백업을 받습니다. 노트북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경아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면 경아의 핸드폰은 이제 증거물이 되어서 경찰이 이제 가져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경아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휴대폰 백업부터 이렇게 받아요. 그리고 이제 경아에 대한 정보가 이제 독자들에게 조금씩 드러나는데요. 경아는 개명을 했어요. 3년 전에 임리아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경아는 정말 경아를 어릴 때부터 알거나 정말 친한 사람, 가족들 이런 사람들만 부르는 호칭이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그러니까 동생 경아와 수아는 서로 1년 차이 나는 연년생인데 외모적으로는 좀 닮았대요. 닮았는데, 그러니까 경아 동생이 언니보다 키도 더 크고 닮긴 닮았는데 누가 봐도 예쁘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니는 그렇지는 않은 키도 좀 더 작고 여기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은 경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예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한테는 코가 예쁘다 뭐 어디가 예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뭔가 이미지는 비슷한데 자매인데 한 명이 또 월등하게 예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튼 그랬고 공부 쪽으로는 언니가 훨씬 더 잘했고 동생은 언니에 비해서 그쪽 공부 머리는 좀 없어요.
근데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서 몇백 시간씩 이렇게 봉사를 해서 그런 전형으로 대학 입시 전형으로 해서 대학을 갔다고 해요. 그리고 경아의 또 다른 점은 SNS 상에서 이제 셀럽이었어요. 봉사활동 중에 뭐 몇 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고 또 예쁘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SNS 상에서는 아는 사람이 많은 그런 셀럽이고 또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경아를 경아가 아니라 이제 리아로 알고 있죠. 아무튼 이제 경아가 죽고 나서 수아가 이제 경아의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경아의 SNS로 이제 DM이라고 하죠. 그 다이렉트 메시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이제 메시지가 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예요. 스크롤을 한껏 밀어 올려 경아가 해외 봉사 활동을 다녀오던 즈음까지 내려갔을 때 익명 계정으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경아, 자살한 거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같았지만 반가운 말은 아니었다.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답장을 썼다. 뭐라고 하면 좋을지 고민하며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가장 궁금한 걸 물어보기로 했다. 누구세요? 경아 친구인데 경아 정말 자살한 거 아닙니다. 익명은 즉각 답장을 보내왔다. 경아를 경아라고 부르는 점을 보아 친구라는 말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미심쩍은 느낌은 여전했다. 불현듯 아까 경아의 핸드폰에서 본 이름이 떠올랐다. 혹시 이준서 씨인가요? 익명은 짧게 답했다. 아닙니다. 이준서가 아니라면 누구지? 경아가 자살한 게 아니라는 걸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뭐지? 절대로 자살한 게 아니라면 범인은 대체 누구지? 조금 강한 어조로 답장을 보내보기로 했다. 자살이 아닌 건 어떻게 아시죠? 옆에서 보셨어요? 경아가 자살한 게 아니라고 믿고 싶은 것은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 것과 그렇다고 확신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가. 경아가 자살한 게 아니라고 확언할 만한 요소는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익명 프로필 사진 옆으로 말줄임표 애니메이션이 떠올랐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애니메이션이 말풍선으로 바뀌는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 봤습니다. 가슴이 뛰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다. 곧바로 또 다른 메시지들이 도착했다. 아까 경찰이라고 경아 핸드폰 맡으라고 한 사람 접니다. 네, 이렇게 31페이지 중간까지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이 익명의 사람의 정체가 궁금하실 텐데요. 당연히 수아도 그렇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아라는 캐릭터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여동생이 죽었고 또 이 언니는 임용고사 준비 중인데 동생이 죽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겠구나. 그런 예상으로 읽어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깨어져서, 정말 저 너무너무 좋아요. 저 이런 캐릭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캐릭터인지 제가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이야기 초반이라 별로 뭐 티가 안 날 텐데, 아무튼 이렇게 익명의 메시지를 받으면, 저 같으면 막 손이 떨리고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정말 머릿속이 텅 빌 것 같은데 이 수아는 정말 차분하고요. 물론 뭐 처음에 손은 좀 떨고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말은 있지만 머리가 굉장히 빠르게 회전해요. 그리고 이 익명의 사람은 범인을 알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구급차를 부른 것도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아가 왜 경찰을 부르지 않고 구급차를 불렀느냐라고 하니까 경아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정보를 주냐면 경아가 원래 핸드폰이 두 개인데 그 범인이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한 거는 같은데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져갔다. 그래서 하나가 남았고 그걸 지금 언니인 수아에게 자기가 건네준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본격적으로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는 이야기로 또 갈 것도 같잖아요. 물론 그쪽으로도 가요. 그런데 이 수아는 자기 자신의 어떤 계획, 자기가 애초에 놓은 그런 계획,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해서 1차 시험 합격하고 또 뭐 중간에 또 준비를 해서 2차 시험까지 최종 합격까지 가는 거. 그게 지금 계획이 딱 서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보통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렇게 큰 일이 닥치면 자기가 하던 일도 지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탄탄하게 해 나갑니다.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면서도 또 막 뛰어와서 자기 원래 하던 뭐 아르바이트 하던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고 또 1차 시험 또 이 와중에 붙어요. 그러니까 똑똑해요, 이 사람이. 붙고 나서 또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또 스터디 시간에 맞춰서 또 막 헐레벌떡 와서 스터디 딱 집중하고 그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바쁘게 막 그 동생의 행적을 쫓고 범인을 찾고 그런 일에 집중하다가 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때 그거에 맞춰서 또 해 나가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느냐면 막 이 자매가 어릴 때부터 막 그렇게 살가운 그런 자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이 캐릭터가 독특한 것 같아요. 수아는 뭐 자기가 그렇게 막 살가운 언니는 아니었지만 동생의 죽음 앞에서는 그러니까 부당한 죽음 앞에서는 뭐라 하죠? 그냥 빡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 이것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작가의 의도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 작가분이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에 나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일부러 아직 안 들었어요. 이 책을 다 읽고, 리뷰도 다 마친 다음에, 들어보려고 안 들었는데, 작가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캐릭터가, 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소시오적인 캐릭터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짜릿함이 있었느냐면, 막 그런 것도 있죠. 막 여자인 경우에 여자는 뭐 좀 감정적이다.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편견. 근데 제가 제 경험상 사실 그 반대의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남자가 너무 많고요. 의외로 큰일에 무덤덤하고 차분하게 일을 진척시키는 해결하는 그런 여자분을 많이 봐서 근데 이거는 뭐 남녀의 문제는 아니고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인데요. 아무튼 이 수아라는 캐릭터가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소시오적인 성향이 있어서 또 이런 소시오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나 뭐 그런 데 들어가면 일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리더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로는 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이제 소시오패스에 가깝다 이런 결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목이 마르타의 일인데, 이 마르타가 이제 마르다라고도 하고 마르타라고도 하는데, 이게 성서에 나오는 인물이래요. 저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고요. 여기 나오는 것만 말씀드리면, 그 마리아의 언니래요. 근데 그 마리아가 또 성모 마리아 그 마리아는 아니고요. 성경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많이 나온대요. 그 흔한 이름이었대요. 여자 이름으로. 아무튼 뭐 예수가 그 자매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마르다는 뭐 부엌에서 막 일을 하고 있죠.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예수와 제자들이 왔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와서 음식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돕지 않고 그 손님들 틈에 끼어서 예수의 이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마리아 왜 거기서 뭘 하냐? 빨리 일하러 들어와. 이렇게 마르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예수가 너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뭐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르다를 좀 훈계했다나 뭐 그렇게 제가 똑바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초반엔 이렇게 나오고요. 후반에 책의 후반부에 가면 다른 해석으로 또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아는 자기가 이제 마르다에 해당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리아를
이제 죽음을 밝히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익명의 사람과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익명의 이 아저씨는 누구냐 하면, 경아가 이제 어릴 때부터 줄곧 봉사하러 다녔던 요양원?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경아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인물도 좀 이상해요. 경아를 중학생 때부터인가? 이렇게 봤대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경아가 현재 뭘 하고 있고, 어떤, 뭐,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아가 이놈의 인간이 동생한테 스토커 짓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딱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말로는 아저씨가 봤더니 어떤 차에 남자랑 둘이 있다가 이제 탄을 피우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자살을 하려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었는데 남자는 중간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끌어내서 나왔고 경아는 나오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딱 수아는 거기 도청장치 심었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간파를 해요. 그러니까 수아의 머리가 수아가 보통 보통내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전개에서는 이 아저씨와 뭐 어떻게 의기투합을 해서 사적인 복수를 감행하자 막 그런 의논하는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지만 수아가 이 아저씨를 이용할 거라는 거는 예상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도 쓰레기잖아요? 뭘 하는지 계속 따라다니고 그랬던 사람이라. 그렇지만, 이제 수아는 사적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이 사람의 그런 집착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실 내용은 누가 이제 경아를 죽였느냐라는 걸 텐데 경아가 SNS 셀럽이다 보니 어떻게 하다가 뭐 연예인을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배우인데 이름은 뭐 크게 나지 않은 그런 배우인데 그 배우랑 이제 사귀다가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이제 원치 않은 임신이었고 그 후에는 그 둘 사이에 어떤 또 이야기가 어떤 사연이 또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둘이 이제 동반 자살을 하기로 했나 봐요. 근데 그게 그쪽 남자, 그 남자 이름이 이준서인데 그 남자의 머리에서 나온 어떤 각본이었던 거예요. 그 남자가 정말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하는 뭐 여자친구가 죽고 자기는 이름을 얻고 그런 노이즈 마케팅에 이용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너무 좀 스포는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니가 어떻게 사적인 복수를 하는지 그 과정은 이제 말씀 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같이 그 일을 하기로 한 이 익명의 아저씨 그 아저씨는 거기서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책은 정말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거라 제 생각을 말하는 것도 음,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전에 이거를 듣고 읽으면은 그쪽으로 휩쓸려 갈까봐 조심스럽네요. 저는 이 임수아라는 캐릭터를 그렇게 봤는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또 작가의 의도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의도가 그렇게 크게 상관 있나요? 제가 그렇게 봤다는데. 그래서 이 언니는 그 와중에도 막 스터디 열심히 하고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머리도 좋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잘 될까요? 그 복수라는 게 마르타의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마음이 약하지 않은 사람을 좋아해요. 또 저도 저 자신이 성격상 많이 안 놀라는 성격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막 급하게 막 흥분하거나 놀라거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나이가 들면서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있을 때 조금 이성적으로 더 생각하고 싶은데 막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려서 막 그러니까 뭐 일이 손에 안 잡힌다 그러죠.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좀 냉정을 유지하고 싶은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이 임수아라는 캐릭터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뭐 선생님 무슨 선생이야 뭐 그렇게 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래서 이 마르타의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채공녀 강주룡도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리고 박서련 소설가의 다음 작품을 같이 기다리기로 합시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